아들 하나 키워 장가까지 보냈더니 이제 저는 그냥 60대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요즘 애들 방식 존중해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기대하는 구석이 남아있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그 기대가 부서진 저희 생일 이야기입니다. 아들 결혼할 때 많이들 그랬습니다. 며느리 복이 있어야 인생 복이다. 저도 속으로 살짝 기대를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또박또박 할 말 하는 애였습니다. 첫날부터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는 결혼해도 회사는 계속 다닐 거예요. 저희들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래도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예의는 갖췄지만 자기 선은 분명한 아이. 저는 속으로 요즘 애들은 다 저렇다지 하면서도 그래도 결혼하면 시댁도 어느 정도는 챙기겠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려 봅니다. 시어머니 생신이면 무조건 제가 상을 차렸습니다. 새벽에 시장 가서 장 보고 미역국 끓이고 전 부치고 생선 굽고 잡채 만들고 손이 부르트도록 부엌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며느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했죠. 누가 시켜서 했다기보다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음 어딘가에는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한 번은 받을 줄 알았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첫 해 제 생일이 다가왔을 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기대가 크지 않았습니다. 막 결혼해서 집 정리하고 직장 다니고 정신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수진이가 생신이라고 식당 예약해놨어. 우리 셋이서만 가자. 아이는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했어. 수진이는 깔끔한 한식집을 골라놨더군요. 미역국에 생선구이, 잡채에 나물까지 한 상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니까 제가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케이크와 선물까지 준비하고 계산도 수진이가 직접 하더라고요. 그날은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도 다 정이 없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불 끄고 혼자 누워있으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생일인데 내 집 부엌에서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 한번 먹어보면 안 되나. 곧바로 그런 생각을 꾹 눌러 삼켰습니다. 내가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사는 거지 하면서요. 그 다음 해 생일에도 비슷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제가 괜찮은 집 하나 찾았어요. 한 상 차림하는 데인데 미역국도 나오고 반찬도 잘 나와요. 점심으로 예약해 둘게요. 그날은 제가 모실게요. 역시 상은 잘 나왔고 수진이는 어머님, 여기 진짜 맛있죠? 다음에 친구분들이랑도 와보세요. 라며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잘 먹었다, 고맙다 했지만 마음속의 작은 아쉬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쯤이면 어머님 집에서 저녁 한번 해드릴게요 같은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세 번째 해, 제 생일이 가까워졌을 때는 아예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한 번쯤은 집에서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결혼도 몇 년 지났고 아이도 키우고 있으니 어른 생신이 어떤 의미인지 알 텐데. 그래서 일부러 생일 주간에는 미역을 사놓고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어머님,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할까봐 괜히 기대를 했던 거죠. 하지만 아들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지? 수진이가 좋은데 예약해놨어. 요즘 엄마 고생하신다고. 거기 꼭 모시고 가고 싶대. 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얹어봤습니다. 너희 집으로 오라는 말은 안 하더라? 아들이 잠깐 말을 고르더니 답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던데. 엄마 힘드실까봐. 엄마도 쉬셔야지. 생신인데 또 부엌에 서 계시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괜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부엌에 서 있던 건 내 선택이고 이 애는 그런 선택을 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게 요즘 방식이려니 해야 하나. 생일 당일 식당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님, 여기 미역국 진짜 맛있대요. 일부러 이 집으로 잡았어요. 라며 밝게 웃었습니다. 상도 잘 나왔고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고
계산도 역시 수진이가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었죠. 집에 들어와서 혼자 앉아 물을 마시는데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생신에 손이 부르트도록 일하면서도 언젠가는 나도 그런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시대가 바뀐 건가? 내가 버림받은 건가?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저희 집에 들른 날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결국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너 솔직히 말해볼래? 수진이는 시어머니 생일상 한번 차려줄 생각이 없는 거냐? 아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갑자기는 아니다. 나도 사람인데 한 번쯤은 그런 말 듣고 싶지. 어머님, 올해 생신은 제가 집에서 미역국 끓여볼게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너 결혼시킬 때도 솔직히 조금은 기대했었다. 아들이 잠시 말을 고르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세대는 그게 당연했는지 몰라도 수진이한테 그걸 똑같이 기대하는 건 좀 부담 아닐까? 수진이도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자기 집 살림도 하잖아. 엄마 생일까지 상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벅찰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조금 올라왔습니다. 나는 너희 할머니 생신에 내 일도 하면서 다 했어. 그땐 남편 월급도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애도 둘이었는데 그래도 며느리니까 해야지 하고 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 차례가 되면 나도 그런 대접받을 줄 알았던 거고.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때는 원래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엄마가 그 고생한 걸 지금 수진이한테 똑같이 요구하면 수진이 입장에선 왜 시어머니 세대의 고생을 내가 갚아야 하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조금 되면서도 가슴은 여전히 서운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한테 기대야 하니? 남편은 벌써 세상 떠났고 친정도 다 떠났고 내 생일 챙겨줄 가족이라고는 너하고 수진이뿐인데 그마저도 부담이면 나는 그냥 혼자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말아야 하냐?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 식당도 예약하고 케이크랑 선물도 준비하고 수진이 방식대로는 최선을 다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 단지 엄마가 기대하는 손으로 차린 생일상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때는 끝까지 제 입장을 굽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힘든 건 그렇게 잘 챙기면서 시어머니 마음 같은 건 하나도 안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 며느리는 어렵다고 하는 거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선을 딱 긋잖니. 아들은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와 단둘이 있게 되는 날이 왔습니다. 손주를 봐주러 간 날이었는데 아이가 낮잠을 자고 거실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죠. 어색한 공기를 못 이기고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날 너한테 직접 말은 못했는데 사실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요? 그래. 나는 네가 식당 예약해준 것도 고맙고 케이크나 선물을 준비해준 것도 고마운데 그래도 한 번쯤은 어머님 집에서 제가 미역국 끓여볼게요 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지. 나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런 대접을 받을 줄 알았어. 수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수진이가 제 눈을 똑바로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 마음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어머님 세대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는 게 당연했던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연한 일까지 그대로 물려받아야 하는 건 좀 힘들다고 느꼈어요. 제가 조금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힘들다니? 내가 너보고 하루 세 끼 해달랬니? 1년에 딱 하루, 생일 때 한 번인데 나는 말도 안 꺼냈어. 그냥 네가 한 번쯤 먼저 말해주기를 기대만 했지. 수진이가 숨을 한 번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말씀 안 해도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어머님이 집에서 상 차려주는 며느리를 많이 그리워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더욱 알면 한 번쯤은 해줄 수도 있지 않니? 어머님, 그게 해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동안 해오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평생 하셨던 그 노력, 그 헌신까지 제가 다 이어서 해야만 괜찮은 며느리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저는 좀 억울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평생 하랬니? 나도 내가 했던 거 반만 해줘도 고맙겠다고 생각했어. 딱 생일 하루, 미역국 한 번.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수진이가 조금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입장에서는요. 생신상을 차렸을 때 어머님이 진심으로 그냥 고맙다만 하실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제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뭐라고 하겠다고. 수진이가 살짝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님, 상 차려드려도 어머님 마음속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았어요. 내가 하던 것처럼은 아니네. 요즘 애들은 이것밖에 못하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았어요. 제가 완벽하게 못하면 오히려 어머님한테 또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 아닐까. 음식이 아직 서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준비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입이 막혔습니다. 정확히 그런 마음을 먹었을지는 몰라도 왠지 찔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잘해보고 싶었어요. 식당도 진짜 열심히 찾아보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메뉴 있는지 확인하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신경 써서 고르고 미역국은요, 내년에든 그 다음 해든 언제든 끓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준비한 다른 것들은 다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입에서는 계속 집에서 미역국 안 끓여주냐만 나오니까 제가 준비한 노력은 하나도 인정 못 받는 느낌이었어요. 직접 끓인 미역국만 생신을 챙긴 걸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제 가슴에 툭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 끝에 수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수진이는 직접 미역국도 한 번 안 끓여줬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쩌면 이해가 돼요. 어머님 세대에선 그게 사랑이자 정성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선 제가 안 한 것만 더 크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준으로만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받는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억지로 하는 효도는 언젠가 꼭 티가 나요. 제가 떠밀리듯 생신상 차려놓고 속으로 왜 나만 이 고생을 하지 생각하면 그 표정을 어머님이 못 보신 척해도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서운함, 억울함, 이해되는 마음, 다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해온 만큼은 나도 언젠가 돌려받을 줄 알았던 것뿐인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는 아주 조용히 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오신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단함을 저한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건 저도 싫어요. 그런 건 제가 하고 싶어서 챙기는 느낌이 아니라 자꾸 떠밀리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 세대의 고생까지 제가 다 대신 갚아야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맞다고 느끼면서도 마음 한 구석은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그래, 너의 말도 맞다. 근데 수진아, 나도 사람이야.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그걸 금방 따라가진 못하더라. 내가 너희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면서도 언젠가 나도 대접받을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버텨온 세월이 있으니까 그 기대를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다. 수진이가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님 생신은 앞으로도 계속 챙길 거예요. 다만 어머님이 생각하실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건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서운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미워할 수는 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만큼 그대로 돌려받기를 바랬고, 며느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예전 같았으면 요즘 며느리들은 정성이 없다 한마디로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고 다녔지만 사실 제게 가장 낯설었던 건 제가 평생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된 세상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시어머니 생일상 정도는 며느리가 한 번쯤은 집에서 차려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 정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압니다. 이젠 며느리가 어렵다는 말만 하기보다는 나도 내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더 맞는 것 같다는 것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비슷한 입장이셨던 분들, 전혀 다르게 살아오신 분들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세대 차이, 가족 사이의 미묘한 감정들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도 편하게 놀러와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